자, 이제 확률의 6가지 포인트 중에서 조건부 확률의 계산이라고 하는 영역. 그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기본 컨셉은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걸 전제로 해서 알파라는 사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P 베타분의 P의 알파 교집합 베타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그런 다음에 이걸 계산을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었지. 어떻게?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그거로 세분화하고 이 셋 중에서 어떤 것을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푸는 게 조건부 확률을 푸는 90%의 계산법. 그 다음에 아예 이것을 그냥 사건의 관점으로 봐서 n 베타 분의 n의 알파 교집합 베타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 근데 만약에 이 알파 베타가 독립이라고 하는 게 명확할 때는 이런 짓을 하면 찐따 짓을 하는 거고, 그지? 독립이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그냥 P의 알파를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지? 19번은 좀 나중에 풀고 20번을 먼저 보자. 남학생이 20명, 여학생이 15명인 반인데 이걸 좀 더 키울까? 이와 같이 선택을 했다는 거야. 그랬을 때 뭐라고 했나 봐봐. 어느 한 학생이 물리를 선택을 했다 이랬어. 사건이 발생했지? 그럼 밑줄을 긋고 베타라고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그걸 알파로 이렇게 놓게 되면 이 조건 하에서 여학생일 확률을 계산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대로 쓰게 되면 이걸 활용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지 이거. P 베타라는 조건 하에서 P의 알파 교집합 베타다. 이걸 계산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물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걸 포재로 나눠보면 뭐가 되겠어? 여자 물리이거나 남자 물리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여자 물리 플러스 남자 물리. 이건 당연히 여사건이지, 그지? 호재잖아. 교집합은 없지. 그런 상태에서 알파 교집합 베타의 내용이 바로 뭐야? 여자 물리지. 그래서 여자 물리를 갖다가 이렇게 확률을 갖다 올리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자 물리를 확률은 얼마야? 여기 여자 물리 몇 명이야? 5명인가? 이때 주의할 점 15분의 5가 아니라는 거지. 여자 물리를 확률은 항상 전체 사건분의 그 사건이잖아. 그래서 여기 이것은 35분의 5인 거야. 이거 주의해야 되지. 그 다음 남자 물리다. 그럼 남자 물리는 여기 있네 여기. 따라서 얼마야? 35분의 10이 되겠지. 그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은 여자 물리니까 이걸 위로 올리면 35분의 5 이렇게 되는 구조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건 약간 찐따스러워. 이런 표가 나왔을 때의 방식은 이게 훨씬 더 편하다. 왜 얼마나 편한지 잘 봐. 이거는 베타의 사건의 개수가 몇 개야? 베타가 뭐야? 물리지. 몇 개야? 15개지. 그래서 15분의 그다음 알파 교집합 베타는 바로 뭐야? 예지에 5개. 그래서 5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얘보다 훨씬 편하지 않아? 그지? 그래서 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요걸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야. 됐느냐? 이렇게. 또 볼까? 21번을 봐봐. 21번 문제. 21번 문제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나왔지. 아예 노골적으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라고 나온 거야. 아예
이렇게 아예 문장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걸 구하라.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걸 이용하는 게 편해. 오케이? 그러면 주사위를 3개 던졌을 때 이게 나오는 과정을 경우의 수를 나열해 보면 몇 개야? 113. 또 뭐 있어? 131. 그다음 311. 그다음 또 2. 21. 또 4는 안 되지. 212. 122. 더 이상 없지. 그럼 6분의 이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건 몇 개 있어? A는 B는 EC. 한 개밖에 없지. 요거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푸는 게 좋겠지? 이게 훨씬 낫다는 거지. 22번은 풀었지? 아까 우산. 또 연습해보지 뭐. 자, 연습 몇 개 해보면 돼. 이 조건부 확률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사실은 그 문장을 읽고 이게 조건부 확률인지 구분해내는 거. 그래서 문제를 여러 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보자. A대학 피학과, 이건 아주대학 물리학과겠지? 그렇지 않을까? 아주대학 피직스. 수시 모집이 20%고 20%라는 건 수시 모집일 확률이 10분의 2란 얘기지. 정시 모집이 80이래. 수시 모집인 경우는 남학생은 40%고 정시 모집은 남학생의 비율이 60%래. 그럴 때 이 학과의 한 합격생을 임의로 선택을 했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대. 이 전제하에서 그 학생이 무엇일 확률? 수시 모집일 확률을 계산하라 이거잖아. 됐어? 그러면 이건 역시 뭐야? P 알파분의 P의 베타가 아니지. 알파 교집합 베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문장 형태로 나와 있는 거에 이 조건 방열의 계산은 거의 90% 이상 얘를 이용해. 어디? 이런. 베타지, 베타. 그럼 저 베타를 포제로 나누면 어떻게 돼? 여학생이었다를 포제로 나누면 아니지, 여학생이지. 수시 여학생이거나 정시 여학생 이거밖에 없잖아. 나누면. 그래서 수시 여학생 이렇게 써. 그 다음 플러스 정시 여학생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교집합은 뭐야? 여학생 수시지?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된단 말이야. 이게 뭐 기계적이라서. 그럼 수시일 확률은 얼마야? 0.2 곱하기 그 다음 수시이면서 여학생이면 수시의 남학생이 40%라는 얘기는 수시의 여학생은 0.6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정시 여학생일 확률은 정시일 확률 일단 0.8이고 그런 상태에서 정시 남학생이 60%면 0.4가 되겠지. 정시 여학생은 0.4. 그런 다음에 어떤 걸 올리면 돼? 얘를 갖다 이렇게 쓱 올리면 된단 말이야. 대단히 기계적이야. 푸는 게. 요렇게. 됐느냐? 그럼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볼까? 빨간색 공이 3개, 흰 공이 4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 학교에서 시험 나올 때 주로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 주머니에 공. 그럼 겁내지 말고 그려 이렇게. 그래서 이게 A 상자가 있는데 빨간 공 R이 3개야. 그 다음 흰 공이 4개가 들어있다 이거야. 근데 그런 상자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총 N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이번에는 B라는 상자가 있는데 뭐 상자가 주머니처럼 생겼어. 뭐 상관없어. 이번에는 빨간 공이 4개고 하얀 공이 3개인 이런 상자가 한 개가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했나 잘 봐. 이 중에서 임의로 한 상자를 택해서 2개의 공을 꺼냈더니 임의로 상자를 선택을 해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두 개가 모두 흰공이었다. 사건 발생했어. 베타. 그랬을 때 그게 B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을 알파로 이렇게 놓게 되는 거지. 됐어? 이렇게. 그럼 이제 풀면 되지. 뭐. 바로 들어가자. 베타를 포재로 분류하면 어떻게 해야 돼? A에서 두 개 흰공, B에서 두 개 흰공.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A에서 두 개의 흰공, B에서 두 개의 흰공, 이걸 두 개를 더하게 되고, 그 교집합은 뭐야? B에서 두 개의 흰공이니까 이렇게 올리면 되지. 그랬을 때 그 확률이 얼마래? 결론적으로 9분의 1이다. 그럼 방정식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시작하면 돼. 시작. 자, 상자를 하나 꺼내서 A 상자일 확률은 일단 얼마야? 전체 n 플러스 1개 중에서 n개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작업의 연속은 곱사건. 그런 상태에서 이 상자에서 몇 개를 꺼냈을 때? 두 개를 꺼냈을 때. 그럼 전체 사건은 7C2지. 그거분에 두 개만 흰공 다 나오려면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되지. 그래서 4C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그 다음 B 상자가 나올 확률은 n 플러스 1분의 1개니까 1일 거고. 그 상태에서 여기서 꺼내는 거지. 7C 2분의 3C2가 되겠나? 3C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것을 위로 올리면 돼? 바로 이걸 갖다가 위로 올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C의 계산하고 n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n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이게 이제 수능에서 보통 4점짜리 이 정도야 수준이.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근데 준킬러 문제 해당돼 이 정도가. 그래서 이거 이상 어렵게 나오는 게 드물어 사실은. 선재야 되었느냐? 이번엔 또 연습해보지 뭐 또. 이건 연습만 하면 되는 거라서. 자, 또 보자. 재활용을 할 수 있게 딱 맞춰놨어. 자, 딱 맞았어. 자, 이번엔 상자 A가 있는데 흰 공이 두 개가 있단다. 그 다음에 블랙 공이 하나가 있대. 그리고 B라는 상자가 있는데 이 B라는 상자에는 흰 공이 세 개가 들어있고 검은 공이 두 개가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짓을 얘가 한 거냐면 되게 심심했나 보지 뭐. 여기서 공을 하나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한 개를. 그래서 여기서 한 개를 끄집어냈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무슨 공이었대? 무슨 공? 흰 공을 꺼냈다는 거야. 그지? 그랬을 때 흰 공일 때를 여기가 베타가 되겠다. 그지?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때 A에서 꺼낸 공이 검은 공이었을 확률을 계산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걸 알파로 놓겠지. 이렇게 문장을 읽고 조건부 확률이다를 파악하는 거 이제 그거 훈련이 많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베타를 포재로 나누면 되지. 포재로 한번 나눠보자. B에서 꺼낸 공이 뭐라고? 흰 공이는 것은 이 작업을 보면 포재로 나눠보면 두 개일 거야. 뭘까? 그치. 흰 공에서 흰 공, 검은 공에서 흰 공. 그러면 다 풀린 거야. 포재로 나누기만 하면. 그래서 흰 공에 흰 공이요, 검은 공에 흰 공이요. 그런 다음에 두 개의 교집합은 바로 뭐야? 검은 공, 흰 공이니까 이 확률을 갖다 위로 올리면 되겠지. 시작하자 이제. 첫 번째 공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 3분의 2. 그 다음 그래서 여기서 흰 공이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야, 한 개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6분의지 이제. 그래서 6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4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검은 공이 처음에 나올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 그럼 그런 다음에는 여기는 흰 공이 아니라 검은 공이 하나가 들어가겠지?
따라서 신공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겠지?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위로 싹 올려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뭐 이런 형식이야. 쉽다. 문장을 조건부 확률로 해석을 한 다음에 포제로 분류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26번을 보자. 26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보다 큰 사건을 A라고 하고 눈의 수의 합이 짝수인 사건을 B라고 할 때 이걸 구하라. 그러니까 이건 노골적으로 이거 구하라고 나온 거지. 이건 어떻게 구하는 게 좋겠어? 이게 좋을 거야. 이렇게.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럼 A의 사건이 뭔가 보자. 첫 번째 눈의 수가 두 번째 눈의 수보다 큰 사건이라고 그랬지. 몇 개 안 되지? 6일 때 1, 2, 3, 4, 5 맞냐? 5일 때 1, 2, 3, 4 4일 때 1, 2, 3 3일 때 1, 2 2일 때 1 전체 몇 개? 15개 됐어? 그래서 이거는 15개가 나왔어. 그 다음 A 교집합 B는 뭐야? 눈의 합이 짝수인 거지. 몇 개인가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끝났지? 그래서 15분의 6.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 됐어? 이렇게. 그 다음 27번이 마지막 문제다. 여기선 좀 할 얘기가 좀 많아. 근데 아까 그 처음 문제로 돌아가 보자. 아까 안 풀었던 거. 이거 19번 문제 말이야. 이걸 내가 왜 여기다 넣어놨냐면 잘 보세요.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할 확률이 98%래. 근데 걸리지 않은 사람을 너는 암이 아니야 라고 할 확률이 92%래. 이거 돌팔이야. 좀 문제가 있어, 이거. 근데 사실은 의사들의 오진율은 보통 30%가 넘는데. 그치, 그건 오진이 아니지. 아니지. 첫 번째도 오진이 아니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지. 오진은 어떤 경우냐면 암에 걸렸는데 너 암 아니야 라고 할 확률은 얼마야 그럼? 2%. 근데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 애국게 너 암이야 인마 그래서 자살하게 만드는 건 몇 프로야? 8%. 그래서 돌팔이라는 거지. 근데 사람 의사가 실제로 오진율이 되게 높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것은 오진율이 대단히 낮대. 사실은 앞으로는 웬만하면 AI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될 거야. 아직은 의사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게 남아있어서 그런 건데 의사들은 AI가 진단하는 걸 토대로 해서 좀 더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주거나 뭐 이런 걸 해주는 역할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런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 400명하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600명을 진찰해서 암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진단을 하게 한 거야. 그런 상태에서 1000명 중에 임의로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받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가 전부라는 걸 알 수 있어. 그건 바로 뭐겠어?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하는 건 어떤 사람을 골랐을 때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을 너 암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확률하고 암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가 넌 암이야 라고 할 확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이 두 개는 겹칠 수가 없잖아. 즉 호재 훈련을 내가 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일단 암에 걸렸을 확률은 1000명 중에 몇 명이요? 400명이잖아. 곱하기 그런 다음에 암을 암이라고 진단할 확률이 얼마라고?
그럼 0.98, 100분의 98이잖아. 플러스 그 다음에 암에 안 걸릴 확률은 얼마야? 한 명을 골랐을 때? 1000분의 600이겠지? 그것을 갖다가 암이라고 할 확률은 얼마야? 여기 보면 암이 아닌 걸 암이 아니라고 할 확률은 92%면 8%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를 사실은 조건부 확률 문제로 정확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해야 돼? 1000명 중에 임의로 한 사람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을 하였다. 진단을 하였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렸을 확률을 계산하라. 이렇게 문제를 내야 이게 조건부 확률 문제겠죠. 그러면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하였다를 베타로 이렇게 놓게 될 거고 이 베타를 포제로 풀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그거분에 어떤 걸 위로 올리면 되겠어? 실제로 암에 걸렸을 확률은 이것을 위로 올렸어. 이렇게 해야 완결된 조건부 확률의 문장이겠지. 그 전에 이 분모를 포제로 나누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문제를 첫 번째 모드에다 넣는 거야. 됐어? 오케이. 자, 조건부 확률 감 잡았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풀어주기 전에 이 확률에서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하나 해줄 거야. 나는 이것을 설명할 때 항상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모나미 볼펜이라고 얘기를 해줘.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야 돼. 너희들 모나미 볼펜 알지? 그 153 써있는 거. 육각형 하얀색 볼펜. 거기 한 면에 153이라고 써있지. 그잖아. 육각형인데 면 하나에 153 모나미 이렇게 써있다고. 나머지 5면은 정육각형으로 돼 있는 정육각 기둥으로 돼 있는데 전부 다 글씨가 하나도 없고 하얀색이지.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볼펜을 갖다가 굴리면 서진아 몇 가지 경우가 나와? 2가지 경우가 나와. 글자가 있는 쪽과 글자가 없는 쪽. 근데 이걸 굴렸을 때 그 153이라는 글자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 아니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애들은 문제 풀다 보면 그걸 자꾸 2분의 1이라고 해. 6분의 1이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확률을 계산할 때는 같은 것도 다른 걸로 다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실제로 잘 생각을 해보면 계속 그렇게 문제를 풀어왔는데 약간 꼬아서 내면 그것 때문에 헷갈려 틀리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지. 여기에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어요. 검은 공이 4개.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그 2개가 모두 검은 공일 확률을 계산하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전체 사건은 어떻게 돼? 7C2고 검은 공만 2개 꺼낼 확률은 4C2지. 이렇게 계산하지. 좀 이상하지 않아?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둘 다 흰 공이거나 둘 다 검은 공이거나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니까 3가지 경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취급한 거야 지금 저 7개 공을? 다 다른 걸로 취급한 거라고. 요거 중요한 거야 확률에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걸로 다 끝나겠지 뭐. 확률 개념 수업은 훈련을 좀 시키겠지. 5번 좀 이따 풀어줄게 그럼. 이거 마지막 문제 풀어주고. 자, 이거 한번 봐봐. 다섯 개의 공을 서로 다른 상자 A, B, C에 임의대로 넣는 실험에서 꼭 한 상자가 비는 경우가 성공이래. 그럼 이건 뭐냐면 5개의 공이 있어 이렇게. 똑같은 공이겠지. 그리고 상자 A, B, C에다 집어넣어. 무작위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건 전체의 사건은 3H5지. 우린 중국적으로 배웠잖아. 그지? 그런 상태에서
꼭 한 상자만 비워야 된대. 그럼 꼭 한 상자만 빌려면 이 5개의 공이 이렇게 두 상자로 다 겨들어가는 경우지. 그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 2H 올 거야 일단. 근데 거기서 얼마를 빼야 돼? 빼기 2를 해야 돼. 그래 안 그려? 그치? 다 몰리는 경우는 두 가지는 빼줘야지. 근데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어? 3C2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그치? 이렇게 된다고. 이게 몇 번 문제니? 27번 문제지? 이게 바로 성공할 확률이지. 무작위로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7분의 4가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보자.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이 실험을 3회를 했을 때 뭐라고 했어? 3회에 성공을 했대. 사건 발생했지? 베타. 괜찮겠어? 그때 2회에도 성공했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알파가 될 거야. 그지? 그럼 이현아. 그럼 P 베타 조건부 알파 이런 확률인 걸 알 수가 있어서 그럼 P 베타가 일단 여기 와야지. P 베타. 그러니까 이건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P 베타분의 P의 알파 기집합 베타 이렇게 계산을 할 텐데 베타를 포제로 나눠보면 3회에 성공했다 해서 시작하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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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냐?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성공 또 뭐가 있어? 실패 실패 성공 이렇게 되지. 그런 다음에 알파 규집합 베타는 뭐야? 2회에 성공해야지 이 중에서. 그럼 2회에 성공한 건 이거 성공한 거 맞지? 이건 아니고 이것도 성공한 거 맞지?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올리면 될 거야. 그럼 시작하자. 성공할 확률이 7분의 4니까 7분의 4의 몇 승? 이거는 3승. 이거는 성공, 실패, 성공. 그 다음 이것은 실패. 실패는 7분의 3이니까. 성공, 성공은 7분의 4의 제곱이겠지. 그런 다음 이것은 실패, 실패, 성공이니까 7분의 3의 제곱 곱하기 7분의 4 이런 다음에 이 두 개를 위로 이렇게 싹 올리면 되겠지. 그지? 이것도 올리고 이것도 올리고 이렇게. 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의미 지금부터 이제 설명한다. 잘 들어. 첫 번째, 이 풀이는 틀렸어. 두 번째, 이렇게 푸는 방법도 찐따스럽게 풀었어.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해야 돼. 이 문제. 왜? 사실은 속임수야. 이건 필요가 없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계산을 해도 답은 나와. 근데 이렇게 계산할 이유가 없어. 그냥 이거는 속임수야. 내가 이 문제를 넣는 건. 그냥 답은 그냥 아예 7분의 4야. 왜 그럴까? 저 알파와 베타는 독립사건이거든. 아니 지금까지 동전을 10번 던졌더니 10번 다 안면이 나왔어. 그럼 11번째는 안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그게 뭔 상관이야. 독립사건인데.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런 찐따 짓을 한번 해봐라 하고 문제를 낸 거야. 첫 번째. 근데 답은 결론적으로 근데 7분의 4는 또 아니야. 왜 아니냐면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모나미 볼펜 얘기를 했었거든. 이걸 여기다 상자에다 집어넣을 때 이걸 중복조합으로 풀면 여기서부터 틀린 거야. 내가 그랬잖아. 모나미 볼펜. 기억나? 전부 다 다른 걸로 취급해줘야 돼. 그래서 똑같은 공이라 하더라도 이게 동글맹이가 아니라 1, 2, 3, 4, 5번 번호를 붙인 그런 공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모나미 볼펜으로 돌아가 봐. 모나미 볼펜 굴렸을 때 153이라는 글자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아니야. 6분의 1이야. 그지? 따라서 이걸 무작위로 넣었을 때 확률이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라 전체 사건은 3의 몇 승이야? 5승이야.
그런 다음에 두 개로만 다 들어갈 확률은 2의 5승에서 얼마를 빼고 2를 빼고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어? 32가지. 이게 답이야. 근데 거기에 답은 뭐라고 나와 있어? 일부러 안 고쳤어. 그냥 계속 얘기하려고 그걸. 자, 이 문제에 숨어있는 중요한 두 가지 보였어?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야. 두 개가 다. 독립사건인 걸 보고 저걸 조건방률로 푸는 건 찐따지. 그지? 아무리 봐도 찐따야. 두 번째는 이 자체가 틀렸다는 거야. 중복적으로. 이건 사실 내가 낸 문제는 아니고 중앙입시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학력개발연구원인가에 그 박상자 현자 되시는 분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낸 문제인데 그분 답에는 7분의 4로 돼 있어. 나도 꽤 오랫동안 7분의 4를 답으로 알았어. 그렇게 가르쳐 놓고 모나미 불펜을 습관적으로 이거를 지적해서 찾아준 게 종윤쌤이야. 신종인 쌤이라고 이 변호사 하면서 수학 강의 하시는 분 있어. 서울대 법대 나와서. 그 선생님이 얘기해줘서 그때 알았어. 그러네? 나는 이 문제를 내는 건 단지 애들이 찐따스럽게 이렇게 조건 방률을 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인데 하나가 더 숨어 있었더라고.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틀리는 거야. 실수도 하고. 됐지? 자, 드디어 조건 확률도 끝났어. 두 개 남았지? 그 두 개가 뭐야? 여사건의 확률하고 독립시행 확률. 이거를 끝내는 데는 1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아. 내가 그랬잖아. 확률은 쉽다고. 우선 여사건의 확률 먼저 볼게. 여사건의 확률 문제로 바로 넘어가자. 그 설명은 바로 끝이니까. 이런 경우를 보자고.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x, y, z, w라고 할 때 저게 0일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야.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이게 0이라는 건 유연아.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가 0에서 집합 A, B, C로 표현해서 N,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계산해야 돼. 그럼 계산 짜증나잖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확률을 계산하자는 거지. 그럼 그 확률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주사위를 4번 던지면 6에 몇 승? 4승분해. X는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6가지. Y는 5가지. 그럼 Z는? 아니지, 5가지지. Y만 아니면 되잖아. 그 다음 얘는 또 몇 가지겠어? 5가지. 이렇게 계산하고 1에서 빼주면 간단할 거 아니야. 이게 여사건의 미력이라는 거지. 분류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여사건이야. 그럼 또 (3n개의) 제비 중에서 n개의 당첨제비가 들어있는데 2개의 제비를 뽑을 때 적어도 하나의 당첨제비가 뽑힐 확률이다. 여사건이 편하겠지? 따라서 1 빼기 얼마? 당첨제비가 없을 확률은 전체가 3nc 2지.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당첨제비가 뽑힐 확률 그러면 당첨제비가 아닌 것 중에서만 2개를 뽑는 거에서 1에서 빼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넣어서 이제 극한으로 계산하면 되는 뭐 이런 문제지. 아니, 안 뽑힐 확률. 적어도 하나가 당첨제비가 되는 거에 반대는 당첨제비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는 지금 3n개의 당첨제비, 3n개의 제비 중에서 n개만 당첨제비잖아. 그지? 그래서 ENC 이렇게. 여사건은 이런 정도로 해도 되겠지? 다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문제를 낼 때 출제자들이 적어도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 그 문장을 읽고 이거 여사건으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의심을 품어봐야 된다는 거. 거꾸로 적어두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사건으로 풀면 말리는 문제를 오히려 낸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꼭 적어두라는 말에 국한돼서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됐어?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만 하면 이제 끝났네. 독립시행 확률 바로 문제로 또 넘어가 보자. 그러자. 37번. 아, 여기도 문제가 두 개 있었네. 그럼 바쁘게 보자, 이것도. 유연아, 우선 36번을 봐봐. 이게 무작위로 닫힐 확률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래. 전구에 불이 들어올 확률을 계산하는 거지.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전류가 흐르려면 어느 셋 중에 하나만 닫혀도 전류가 흐르고 두 개만 닫혀도 세 개가 다 닫혀. 이걸 일일이 분류를 풀면 짜증나잖아. 그럼 전체 1에서 뭘 빼주면 돼? 셋 다 열릴 확률.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이겠지. 그래서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바로 여사건으로 푸는 것의 위력이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그럼 37번을 보자. 어떤 사람이 사격을 하는데 한 번 명중해서 그 다음번에도 명중할 확률이 0.8이래. 그럼 이 얘기는 명중한 다음에 명중할 확률은 0.8인 거야. 그럼 명중한 다음에 명중하지 못할 확률은 얼마겠어? 0.2겠지. 이런 상태야. 두 번째는 빗나간 다음에 빗나갈 확률이 0.4래. 그럼 빗나간 다음에 명중할 확률은 얼마야? 0.6이겠지. 됐어? 그럴 때 뭐라겠냐면 이 PN을 정의를 내리를 제 n회째 명중될 확률이래. 그럴 때 PN 플러스 1과 PN의 관계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봐봐. 그럼 PN 플러스 1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 말 뜻이? N 플러스 1번째 명중할 확률인 거야. 근데 이것을 N번째 사격 결과하고 이게 상관지어서 포재로 나눠보면 두 개밖에 없을 거야. 그게 바로 뭐지? 명중하고 나서 명중한 거하고 명중하지 못하고 명중하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 없잖아. 됐어? 그럼 끝났네. 이건 확률이 표현이 어떻게 돼? 이건 두 개는 합일 거고 어차피. 이거는 뭐야? P의 N이겠지. 그잖아. N번째 명중할 확률 PN이니까. 그런 다음에 명중할 확률이 얼마라고 나왔어? 그래 0.8 곱하기 플러스 이번엔 이거는 뭐겠어? 이거는 N번째 명중 못할 확률이지. 그럼 그것은 1 마이너스 PN이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명중 못한 다음에 명중할 확률은 얼마야? 0.6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계식이 성립되겠지. 그래서 이게 표현을 하자면 Pn 플러스 1은 0.2 곱하기 P의 N 플러스 0.6 이렇게 되어서 이게 없으면 등비수열, 이게 없으면 등차수열은 등차 플러스 등비꼴이 되고 여기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땐 수렴하지. 어떻게 수렴해? 얘도 알파로 놓고 얘도 알파로 놓고 이렇게 놓게 되면 알파는 4분의 3. 그래서 이 아이의 명중될 확률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약 4분의 3 정도의 확률이 된다는 거지. 이 문제는 극한이라서 리미트로 안 내고 그냥 관계식만 구하라고 낸 거야. 이건 이제 미적분 초기에 배우겠지, 그지? 미적분의 처음에. 이게 미적분의 처음에 있는 게 바로 그 수열의 극한이야. 무한급수하고. 그렇게 된다. 자, 37번 됐어? 자, 이제는 드디어 독립시행 확률 하나만 딱 남았네, 그지? 자, 봐. 동전을 5번을 던졌어. 그럴 때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계산하라. 이렇게 나왔다 그래. 그러면 이 독립시행 확률을 안 배웠다고 쳐. 그래도 못 푸냐? 그렇진 않아. 풀면 되지.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 동전이나 주사위를 확률에서는 자주 던지잖아.
그럼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서로 같은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을 때,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하나의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서로 다른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이거 다 똑같은 얘기야. 모나미 볼펜.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똑같은 얘기야. 전부 다 다른 동전으로 인지해야 돼. 같은 동전을 던졌다고 해도. 이거 독립시행 확률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면 뭐 확률은 항상 머릿속에 전체 사건분의 그 사건이잖아. 그럼 동전을 5번 던지면 전체가 몇 개가 나와? 2에. 5제곱 나오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동전이 앞면이 3번 나온다는 건 뭐야? H가 3번이고 그 다음 테일이 2번이지. 됐느냐? 알아서 이건 뭐가 돼?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면 동자 순열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 C와 관련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이건 뭐와 같아? 이거 5C3과도 같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 2의 5승을 갖다 여기다가 쓰면 이건 2분의 1의 5승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말아. 이거 계산하고.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패턴을 잡아내는 자들이 수재이고 천재인 거야.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이것을 5C3 3이 있네. 2분의 1에 3을 위로 이렇게 올리고 2분의 1에 5-3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이쁜데? 그러면서 이것은 앞면이 나올 확률로 생각을 하고 이걸 뒷면이 나올 확률로 생각을 하면 공식이 하나 나왔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 독립시행 확률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독립시행 확률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매번마다 그 사건의 확률은 일정하다. 두 번째, 그럴 때 그 사건의 횟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 이래서 독립시행 확률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1 또는 2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번 나올 확률을 계산하라. 그러면 선재야. 주사위는 매번 던질 때마다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로 일정하잖아. 그랬을 때 그 사건에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건 시행 확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액. 따라서 그건 계산이 어떻게 되겠어? 10번 중에 2번이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므로 3분의 1에 2가 위로 확 올라가서 올라타면 그럼 그 여사건은 3분의 얼마다? 2다. 그래서 10-1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 이게 독립시행 확률. 그러하니 이 독립시행의 확률 가지고 문제를 내기가 너무 싱겁지. 내고 싶지가 않아. 실제로 잘 안 나와.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뒤에 배우게 될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이항분포, 그 다음에 정규분포로의 근사성 이 두 포인트에서 문제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안 나와. 통계에서는 근데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게 돼. 이 아주 독특한 확률이야 이거. 이 독립시행 확률이. 그래도 문제는 몇 개 풀어봐야지. 그래서 보통 독립시행 이쪽에서 문제가 학교에서 나오게 되면 그냥 그것만 야 동전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계산하 이렇게 안 내. 동작을 사건을 두 개를 섞어. 예를 들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10번 던진다. 그럴 때 주사위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나오면 복잡해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사건을 잘 분리한 다음에 작업의 연속은 뭐다? 곱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자고. 이게 대표적인 게 28번 그런 거야. 자, 상자가 있는데 여기 흰 공이 2개가 있대.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가 있단다. 근데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그것이 흰 공이면 동전을 3회를 던지고 검은 공이면 동전을 4회를 던질 때 앞면이 3회 나올 확률을 계산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동전을 3에 던지는 거하고 4에 던지는 경우를 두 개를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시작하자. 동전을 3에 던지는 경우는 어느 경우요? 흰 공일 확률. 2분의 1이네. 그때는 동전을 몇 번 던져? 3번 던져. 3번 중에서 몇 번이? 앞면이 전부 다 3번이야. 그럼 3C 3에 앞면 2분의 1에 3. 그 다음에 2분의 1에 3-3이니까 0이겠지. 플러스 이번엔 4번 던지는 경우는 검은 공이 나와야지. 근데 여전히 검은 공도 2분의 1이잖아 저기. 그런 다음에 4번 던지니까 4번 중에 3번. 그것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3.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에 3-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니? 이런 식으로. 단일한 사건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건을 섞어.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잘 이렇게 분류하고 작업의 연속은 곱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풀면 돼. 그래서 여기서 내가 풀어줄 문제는 이건 니네들이 다 풀면 될 거고 이걸 볼까? 31번은 약간 낯설 수가 있어서 그거는 좀 풀어줄게. 프로야구팀 A, B가 있어서 A가 B에 이길 확률이 2분의 1, 질 확률이 3분의 1이고 그럼 B 이길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이겠지? 그러면 이것도 독립시행의 성격이 완전해. 매번마다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고 매번마다 B 이길 확률은 6분의 1 이러니까. 근데 이건 사건이 몇 개 있어.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 주사위는 1 또는 1 아닌 눈 이렇게 되잖아. 이거 아니면 저거. 근데 이건 세 가지야. 그럴 때 2승 2무 1패가 될 확률을 계산하라 이렇게 나왔잖아. 이거는 이것도 독립시행의 확률로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5C2, 3C2, 1C1 그런 다음에 2승 이길 확률 2분의 1의 제곱 이것은 질 확률 비길 확률 6분의 1의 제곱 그 다음 1패 질 확률 3분의 1의 1승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도 독립시행의 확률의 확장이야. 사실은 동전을 갖다가 말이다 5번 던졌을 때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계산하라 그러면 아까 어떻게 계산했어? 5C3에 2분의 1에 3에 2분의 1에 5-3 그랬지? 근데 사실은 이게 3번 나오면 T는 몇 번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기도 하냐면 5C3, 2C2 그런 다음에 이건 앞면이 나올 확률 H의 3 이건 나머지 2번 중에 2번은 D가 나올 확률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해.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설명하고 그 다음 몇 번을 설명을 하고 싶으냐면 이제는 32, 33 이 두 문제 설명을 하고 이제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자. 먼저 33번을 보자.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을 PN이라고 했어. 그럼 PN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이런 얘기지. PN은 NC1에 주사위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지? 그래서 3분의 1에 1승이요. 그 다음 그러면 3분의 2에 n-1승 이렇게 되겠지. 됐지? 저렇게. 그런 다음에 저 A, B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럼 P의 n 플러스 1은 뭐가 되겠어? n 플러스 1C1 3분의 1에 1 3분의 2에 n승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갖다 싹 집어넣어서 좌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A, B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내가 이 문제를 왜 넣어놨냐면 또 다른 관점으로의 풀이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풀까? 점화식처럼 어떻게 해? 그치. 바로 이거 포제하고 연관돼서 또 낸 거야. 즉 n 플러스 1번 던져서 3의 눈이 한 번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보면 앞에 n번째까지 3의 배수눈이 한 번 나온다면 그 다음 3의 배수가 안 나온 경우하고 계속 3의 배수가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3의 배수가 탁 나오는 거기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니 pn 플러스 1은 p의 n 곱하기 얼마? 3분의 2 플러스 그 다음 뭐? 3분의 1의 n승 그런 다음에 3분의 2의 n승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3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지 않을까?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n번째까지 3의 배수의 눈이 한 번 나오고 그지? 한 번. 그게 pn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건 바로 뭐야? 나머지에서 나오는 거지 n 플러스 1번째. 그 다음에 이것이 의미하는 뭐야? 3분의 2의 n승이라는 건. 계속 3의 배수의 눈이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탕 하고 나오면 되겠지. 이게 훨씬 이뻐서 이렇게 풀 수 있는가 해서 넣어놔본 거야. 수학 문제라는 건 항상 풀이하는 게 뭐 여러 개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내본 거고.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 문제다. 32번을 보자. 선재야, 오늘 강의 들은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강의 다시 틀어놓고 반복할 것.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자,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확률 강의를 이제 마칠 거야.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 첫 번째, 동전을 10번 던질 때 앞면이 4회 나타날 확률과 앞면이 6회 나타날 확률은 같다. 맞냐? 저건 맞지? 저건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앞면과 뒷면 확률이 똑같이 2분의 1이라서 그런 거지. 만약에 주사위라면 좀 달라지지. 주사위에 1의 눈이 4번 나올 확률하고 6번 나올 확률은 다르지. 니은번. 동전을 10회 던질 때 앞면이 5회 나타날 확률과 20회 던질 때 앞면이 10회 나타날 확률은 같다. 언뜻 보면 앞면이 날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거야. 근데 그건 한 번 던졌을 때 얘기지. 10회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5회 나타날 확률은 어떻게 계산돼? 10시 5회 2분의 1에 5에 2분의 1이 10-5니까 이렇게 계산되지. 그지? 20회 던질 때 10회 나타날 확률은 20시 10회 2분의 1에 20승이 되지. 어떤 게 더 커 보여? 이게 더 커 보이지 않아? 그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2번 중에 1번 나오는 거하고 4번 중에 2번 나오는 걸로 좀 줄여서. 이런 사고가 수학 문제 풀 때 되게 기묘하게 쓰여. 그러니까 되게 클 때는 축소해서 프랙탈 구조로 해서 축소해서 사고하고 크게 추론하는 방법. 기묘해. 근데 왠지 석연치는 않아.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게. 다 그려볼까?
이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앞면은 0번부터 10번까지 나오겠지. 그지? 오케이? 그때 몇 번 될 확률이 제일 클 것 같아? 7번? 그럴까? 어떨 것 같아? 어떨까? 그건 계산을 해보면 되긴 해. 어떻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 보통 확률은 이렇게 커지다가 이렇게 작아지게 돼. 다만 저게 꼭 대칭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그랬을 때 여기 10번 중에 R번 나타나는 확률이 제일 크다고 해봐. 그럼 10C 아래 2분의 R에 2분의 1이 10-R이니까 이건 이렇게 되겠지. 맞냐? 그럼 이거보다 바로 전에는 뭐가 되겠어? 10C에 R-1번일 때겠지. 그래도 여전히 그건 2분의 1의 몇 승이야? 그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10C에 R 플러스 1에 2분의 1이 10승이겠지. 그런 다음에 이걸 샌드위치로 부등식을 풀어주면 돼. 어차피 약분될 거고 2분의 1이 10승은. 그럼 저 R 값이 나와. 저기 5가 아니고 3이나 4에서 아마 형성될 거야. 근데 이것도 샌드위치 두 개 다 풀 필요 없어. 사실은 이거 하나만 풀어도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R이 3점 얼마보다 크다 그러면 4 이렇게 바로 답하면 돼. 어차피 샌드위치를 낑길 거거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대충 4가 나왔다면 여기가 확률이 제일 크고 0일 때 뭐 이만큼, 1일 때 이만큼, 뭐 2일 때 이만큼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률 값이 형성이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선을 원래는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이산 확률을 분포해 흩어져 있는 점수야. 이걸 선으로 연결 이렇게 해보잖아.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을 적분을 하면 1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 확률은 100%거든. 그지? 이걸 이렇게 이으면 이 면적이 2를 향해서 가야 돼. 그럼 10번 던질 때 5번 나올 확률은 어디쯤 되냐? 대충 여기쯤 되지. 됐어? 자, 그럼 이번엔 20번을 던지면 그 분포가 어떻게 돼? 0번부터 몇 번까지? 그렇지, 20번까지 된다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0번부터 20번까지 나올 확률이 수치로 이렇게 되는 걸 그걸 선으로 연결하겠지. 근데 그 선으로 연결한 면적이 얼마라고? 이것도 여전히 1이지. 근데 1이면 그러면 그 선을 이은 봉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그치, 낮아져야지. 이게 이렇게 높았다면 얘는 이렇게 낮아지서 형성이 되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5번 나올 확률하고 10번 나올 확률을 계산해보면 10이 더 낮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통계에서 이항분포라고 하는 데서 다시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 어, 근데요, 어, 거기서 어. 저희 10회 던질 때 4랑 6이랑 왜 확률이 같아요? 아, 이 경우는 같다. 이건 약간 좀 틀리게 표현되겠다. 지금 지적 제대로 잘했어. 이건 여사건과 그 사건의 영역이 같으니까 여기 있으면 6은 여기 있겠다. 아, 그럼 5번일 때 확률이 제일 크겠다. 이것도 계산해보면. 그지? 맞아. 계산해보면 R이 5일 때 제일 크겠네. 맞다. 또 예리한 지적이다. 그럼 이것도 10에서 제일 크겠구나. 그지? 왜냐면 9번 나올 확률하고 11번 나올 확률이 같을 테니까. 맞아. 그래서 봉우리는 어쨌든 왜 더 나눠지는지 알겠어?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아니면 2번 이거 계산했으면 사실은 이번에는 20번 던졌을 때 확률이 제일 높을 확률을 계산하면 이거와 똑같은 요령으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 디귿번. 디귿번은 뭐예요? 10번 던질 때 앞면이 나타날 횟수가 5회 이하일 확률은 0.5보다 크냐 이랬어. 이건 뭘 물어본 걸까? 이렇게 되겠지. 동전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0번 나타날 확률은 10시 0의 2분의 1의 0의 2분의 1이 10승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한 번 나올 확률은 10시 1의 2분의 1의 1의 2분의 1의 9승이니까 역시 2분의 1이 10승 이렇게 될 것이고, 선재 맞지? 이렇게. 10번 중에 9번 나올 확률은 10분의 9의 2분의 1의 10승일 거고, 10번 중에 10번 나올 확률은 10시 1의 2분의 1의 10승의 2분의 1이 0승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이것은 여사건과 그 사건의 확률이 같고 C의 계산 특성상 이거랑 같지? 이거랑 같지? 그리고 0으로 시작하니까 항이 몇 개야? 11개지. 그럼 그 가운데 항은 뭐가 돼? 10시 5의 2분의 1의 5승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같을 거라고. 그러면 절반을 잘라야지 0.5가 될 거 아니야? 이 수치까지 절반을 쪼개야. 따라서 5회 이하일 확률이라는 건 여기까지 확률의 합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0.5보다는 크겠지. 그지? 이렇게. 그러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정도. 혹시 질문할 거 있어? 질문 못한 거. 29번을 보자.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 표면이라는 건 앞면을 얘기하는 거야. 앞면이 나온 개수와 같은 횟수의 주사위를 던질 때 5 또는 6의 눈이 꼭 한 번만 나올 확률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것도 역시 사건을 두 개를 섞어놓은 거야. 근데 둘 다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이 확실하니?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다는 말이 현혹되면 안 돼. 이건 하나의 동전을 몇 번 던진 거야? 3번 던진 거야. 그럼 시작하자. 앞면이 나온 개수와 같은 횟수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으니까 세 가지일 거야. 한 번 나오거나 두 번 나오거나 세 번 나오거나. 그러면 첫 번째, 세 개의 동전 중에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 3시 1에 2분의 1에 1승 2분의 1에 3-1승. 이런 경우엔 주사위를 몇 번 던져? 한 번 던진대. 그럴 때 5 또는 6의 눈이 나올 확률은 그냥 3분의 1 그러면 되겠다. 그지? 작업의 연속은 곱사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중에 두 번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이번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두 번 중에 5 또는 6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은 2C 1에 3분의 1에 1에 3분의 2에 2-1 됐니? 이렇게. 그럼 세 번째 다 끝났잖아. 세 번 그러면 3C 3에 2분의 1에 3에 2분의 1에 3-3. 그럴 땐 몇 번 던져? 세 번 던진다겠지? 그럼 세 번 중에 한 번 나올 확률은 3C 1에 3분의 1에 1에 3분의 2에 3-1이다. 이래서 이것을 갖다가 더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사건의 혼합 이렇게 되는 거지. 혹시 선재야 또 있어 질문할 거? 꼼꼼하게 다시 풀어보고 질문할 거 다시 정리하고. 도현이도 됐어? 유현이도 됐니? 앞에 거 괜찮아. 뭐든 질문해봐. 11번 봐봐. 오케이. 질문할 만한 문제 맞아. 표본 공간 S는 1, 2, 3, 4, 5인데 그런 사건의 확률은 5분의 1로 같대. 그럴 때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저 A, B는 저 1, 2, 3, 4, 5의 부분 집합일 거야.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이 A, B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문제 이해됐지? 그 다음에 문제가 안 풀리는 건 99% 뭐다? 분류. 그래서 분류를 하는 거야. 첫 번째, 여기에서 집합 B가 뭐일 때? 공집합일 때. 오케이? 그럼 공집합일 때는 그러면 A는 몇 가지? 에이. A는 2의 5승 마이너스 1 아닌가? B가 아예 0보다 커야 되는. 아,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B는 예를 들어 원소가 하나일 때.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야 돼? 배만 사건이니까 1은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럼 누구 중에 들어와야 돼? 아, 2, 3, 4, 5인데 확률이 더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오면 안 되지. 어떻게 들어와야 돼? 4개 중에 2개가 들어와도 되고 4개 중에 몇 개가 들어와도 되고 4개 중에 4개가 들어와도 되지.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여기다 뭘 곱해야 돼? 여기가 1인 경우도 있지만 2, 3, 4, 5. 그래서 5C를 곱해야 되는 거지. 그지? 됐어?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이제 다 풀린 거야. 두 번째, B는 원소가 예를 들어서 얼마일 때? 1, 2 이렇게 2개일 때. 그럼 이때는 A는 뭐밖에 안 돼? 무조건 확률이 커야 되니까 3, 4, 5 3개가 다 들어가야지. 따라서 이 경우는 그냥 몇 개요? 5C 2개로 끝나지. 5개 중에 2개 고르면 여기 자동 결정되잖아. 더 이상 없지. 끝.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파악이 됐는데 안 풀린다는 얘기는 꼭 생각해야 돼. 나 이거 지금 분류가 안 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분류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그 분류를 할 때 막연하면 어떻게 해라?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노가다를 통해서 발견하라. 노추. 노가다를 통한 추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드디어 확률 끝. 딱 한